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터널을 뚫고 나오지 못했으나 추운 겨울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스리슬쩍 진동 6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회 때 뭐 언제 볼지 몰라요 라고 했지만 그죠? 이거 하고도 실은 언제 볼지 모르죠 또? 그렇죠?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중경시,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그 다음에 혹시 한다면 7회 때 서강대, 서성한,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혹시 또 하게 된다면 8회 때 서영고, 그래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를 하려고 하는데 외대는 빼려고 해요. 외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외대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그러니까 2015학년도죠. 지금 합격자 발표가 다 났어요. 이미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추합 기간, 그러니까 추합이 아직 아니죠. 지금 등록 기간입니다. 이제 네. 최초 합격한 애들이 최초 등록하고, 합격자 등록 기간이고 내일까지 등록이고 이제 내일 모레 11일부터 전화대기죠, 전화대기. 이제 뭐 메이저 대학들은 전화 안 걸어주고요. 그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뭐 며칠 1차, 2차, 3차 업무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총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비 번호 받아서 이렇게 네. 합격할 수 있는, 참 그러면 너무 좋은데. 제일 좋은 케이스죠. 네. 예비해서. 올해 이제 이 서울 서성한 등의 대학들 중에서 이제 간 대학이 몇 개가 있죠, 우리 학교가? 그렇죠. 다 가진 않았어요. 서성한, 아니, 한옥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중에 이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중앙대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를 살짝 하겠습니다. 나육감님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끝.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몇 명이나 합격했는가, 내신이 얼마인가, 이걸 까는 게 제일 실은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시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애들 지금 현재 고3 이번 애들 몇 명이나 대학 갔나요? 경희대. 뭐죠 이 반응은? 최종적인 것은 아마 성기로 선생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기 싫은 것 같은. 그 경희대에 원서를 12개를 썼네요. 원서가 12개. 예, 최초에 12개를 썼었고요. 그 중에 이제 1차 합격한 경우가 6개. 6개. 1차 합격자가 6명. 1차 합격 6개. 근데 그 12개 중에 네. 3개의 거는 그 일괄 선발 방식이었기 때문에 1차가 없는. 그러니까 그 9개 중에 단계별 선발. 그쵸. 9개 중에 6명이. 9개 중에 6명이 1단계를 합격을 한 거죠. 오, 대단한데요? 3개는 한 번에 최종까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접 자체도 없는 거니까. 뺀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네. 대박인데? 9명 중에 1차에서 이 6명. 정도면은 굉장한 그렇죠. 예. 그럼 최종은 이제 몇이 나온 거예요? 세종은 이제 2명의 학생이 3건 합격을 한 거예요. 2명에 3건.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쨌든 중복 지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회상은 3명입니다. 3명이죠. 3명. 세 명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이제 3회의 합격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9명 중에 6 중에 3. 좋은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앙대. 중앙대는 지금 7, 8, 11, 12, 13개 13개 중에 13장의 원서를 썼고요. 13장의 원서 중에 1차 합격이 10건. 어우, 응? 13 중에 10? 하나, 잠깐만, 맞나? 11가 그럴 거예요. 9건이네요. 9건. 13 중에 9건. 9건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안성캠이 이제 2장 있었고요. 안성캠. 근데 안성캠은 그 같은 그럼 캠으로. 상관없이 어쨌든 저기 뭐 9명이 아니라 10명이랍니다. 예? 14명 써가지고 네. 재수생 포함해서. 재수생을 포함해서. 재수생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지. 우리 이 땡땡 학생. 재수생 포함하면은 뭐 그래서 14 5명이 됐어. 최종으로 5명? 최종 5명 됐죠. 와, 대박인데 이것도? 여기 왜 이래? 우리? 중앙대가 한 해는
꿀을 주고 네, 우리한테 한 해는 똥을 주는. 뽕을 주는. 그 전형상의 이유가 있죠, 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 얘기도 한 번쯤 슬슬. 일단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저거 뭐야? 내신. 내신이요. 내신이 얼마였냐? 합격한 애들. 이런 최종 거. 합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높은 편이에요. 최종 합격 최종은? 기준으로 하면은 높은 편인데 1단계를 놓고 보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3점대 학생도 보이고요. 3점대요? 무슨 거예요? 물론 이제 경희대는 네. 국제캠과 서울캠의 구분은 없어요. 그쵸. 당연히 국제캠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건 예, 이제 저기 수원에 있는 예, 거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 경희대 국제와 서울의 그러니까 이과의 대다수의 학과들이 이제 수원에 있는데 수원 국제캠은. 그 선발 방식도 똑같고 모든 것은 똑같은데 점수상으로 보면은 그 국제 쪽이 조금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거는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제캠이었습니다. 국제캠에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었어요. 네오. 예. 네오. 그 네오 르네상스가 1단계에서 3점대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네오 르네상스를 굉장히 좀 욕하는 그쵸. 욕하는 쪽이기도 하고 사실 네오 르네상스로 저희가 그 합격생을 내기가 그 전까지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그 전까지 한 명도 없지 않았나요? 없었죠. 네. 1단계 합격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관적이었는데 일단 서류에서 자신의 훌륭함을 좀 보였으면 그리고 또 이제 학과도 있어요. 건축 그쵸. 쪽이었으니까. 건축, 자연계, 자연계 만세. 국제캠은 들어다 자연계이기 때문에. 자연계 만세. 자연계의 건축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학과빨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쨌든 3점대도 있었다. 학생의 우수함이 있으면 네오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경희대가 그 입설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점 찍어서 분포도 막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오픈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점은 2점대라고 얘기를 하고 3점대 저 밑에는 뭐 6점대? 뭐 6점대 5점대 넘어서도 그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뭐 코웃음을 치긴 했죠. 뭐 저 6점대에는 뭐 분명히 뭐 자사고가 자사고가 일 외고가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좀 폄하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1단계 합격생을 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다 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쪽은 뭐 1점대 1점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까주세요. 1점? 1.5에서 8 사이? 8? 예, 1.8까지. 자연계 만세? 자연계 만세? 그럼 자연계는 그럼 네. 3점대 말고는 전반적으로 붙은 애들은 몇 대예요? 2점대, 1점대 후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최소한 경희대 1차를 근데, 뚫으려면 2점대 자연계라고 하더라도 꽈빨이 좀 있죠. 꽈빨이 좀 많이 타요. 많이 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과별 그리고 이제 그 모집 단위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모집 단위 어떤 학생들이 모였느냐 그리고 내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사정관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최종으로 들어가면 3건 있는데 문과예요. 자연계 실패. 자연계에서 최종 합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면접 문제인가? 뭐 이건 이제 케이스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그 학생이 바로 찾으려면 찾아질 수가 있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연계 쪽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면접이 의외로 좀 전문적이었다. 이번에 경희대가 그 친구한테만 좀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그 전까지 계속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학과를 좀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벗어나서 경쟁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낮은 학과로 일부러 좀 하향해서 지원한 측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너 진짜 여기 뭐 하는지는 알고 왔어라는 좀 그 지식적인 측면들의 그런 준비가 조금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거
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그러니까 준비했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면접의 방향과 조금 달라지니까 그때 당황하면서 이제 그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내신은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면접 준비도 참 일단 전형 얘기하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문과 애들 그러면 합격 애들은 1점대 네, 1점대 중반. 중반? 그래서 중이라는 말은 중후반도 있어요. 후반까지? 네, 중반, 중후반 이렇게 있습니다. 1.7? 1.8. 1.78? 네. 근데 이게 국영수 사과를 전체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정관들은 분명히 좀 더 디테일한 내신을 볼 거고 이거는 그렇죠? 전 과목 내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영수 4만 돌리거나 또는 뭐 단위수를 적용하거나 그랬으면은 이 학생들의 내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내신은 전 과목. 네, 전 과목 평균을 그냥 퉁 쳐서 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경기대빨로 다시 돌리면 달라질 수도 있다. 경기대에서 사정관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니까 국영수 4, 그쵸. 아니면 국영수 또는 수를 뺀다거나 했으면은 아마 이 학생들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분석이 조금 더 네. 달라질 수 있겠으나 네, 이제 전반적인 추세는 1점 대충 전 과목 평균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은 그냥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선에서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거만 희망 하나만 줘요 자연계한테. 작년에 경희대 자연계 붙은 애도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아이가 있죠. 저기 지역 건설 있죠. 그 아이 내신이 걔 내신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맞아요. 2점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되고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테스트도 자소서가 참 이쁘게 자소서가 참 나왔다라고. 잘 어쨌든 그리고 그 친구는 관련한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교내에서의 활동은 없었을 수는 있어도 좀 학과가 좀 특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 관심은 계속 있었고 자소서가 좀 잘 나왔다라고. 어쨌든 경희대 한 줄 정리하시면 문과는 1점대 여야 한다. 진짜. 예, 맞아요. 문과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한계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 2점대 학생도 1차는 넘어갔네. 2점대 중반 넘어서는 학생도 1차는 합격은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좋았다는 거죠. 면접에서 그렇죠. 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종에서는 조금 안 좋은 걸 보면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2점 빵빵 안쪽만 들어오면 경희대 한번 써볼 만도 하고 학과나 어떤 자소서나 뭐 이런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지금 보니까 2015학년도 경희대가요. 네. 1단계가 서류 100%였는데 2단계로 가면 서류를 70점으로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을 30만 주니까 1차 점수를 넘어서. 네, 1차 점수, 그러니까 3배수에서 네. 그 면접으로 30%에서 이걸 뒤집기가 맞아요. 진짜 탁월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고른 기회. 그렇죠. 고른 기회 전형이 경희대가 올해 그래서 그렇죠. 올해 고른 기회 쪽에서 1단계도 그렇고 많이 좀 좋은 성과를 냈어요. 역시 농어촌 농어촌? 쪽에서는 농어촌 그렇죠. 쪽에서는 농어촌 우리 역시 학교 농어촌이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 나육관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죠. 여실히 입증되고 있고 올해 농어촌에서 경희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그렇죠. 경희대의 만족도도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올해 또 시작한 게 지역균형 전형. 지금 있죠. 네, 이제 이거는 학교장 추천이에요. 소위 말하는 학교장 추천이죠.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서울대를 따라하는. 그죠. 근데 이게 지역균형인데 특징이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학교는 추천할 수 수가 없어요.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반농어촌스러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반농어촌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어촌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지방 중심. 거점 도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이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가 안 되는.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서울과 지방을 나눠서 지방에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경희대가 올해 입시 결과 나온 걸 지들이 분석을 나름 해보고 분석을 하겠죠.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년 거 못 건든다.
그렇죠.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입시 전형이 큰 틀은 못 예, 바꾸겠죠. 큰 틀은 못 바꾸는 네. 상태에서 이제 아마 이 영향은 내후년 정도나 돼야. 뭐 인원수 정도는 조금 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발표된 게 거의 건들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고된 것은.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학교 경희대는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근데 모르겠어요. 올해 이러한 결과를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제 내년에쯤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내년에 보니까. 그 노후촌 전형, 그러니까 저희 그 기균, 고른교회 전형 같은 경우는 내년엔 좀 더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염려 아닌 염려를 좀 먼저 해봅니다. 지역 균형하고요. 고른 기회가요. 네. 얘네는 성적을 산출을 하죠. 서류 100이 아니죠, 1단계가. 지역 균형은 하죠. 그렇죠. 고른 기회는 고른교회 서류 배경. 네, 고른 기회는 서류 100이니까 농어촌은 서류 100이었는데 지역 균형은요. 서류 그러니까 내신이 70%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30%가 서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게 국영수 4 문과는 그리고 이과는 국영수 과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 좋은 애가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올해 1.5쯤 되는 친구가 일단 문과에서 그 서류의 내신 70% 점수에서 넘어섰다는 것은 그 정도 선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도 되면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농어촌에서 1점 빵빵 찍는 애들이 경희대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신 70% 들어가니까 그죠. 참 쉽지는 않은 전형이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부장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감이 계셨어요? 네, 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정관이라면 학생의 자소서나 생기부나 이걸 봤을 때 얘는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야 라는 것이 막 느껴져요. 이미 우리 학교보다 상위의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야 라는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중앙대나 경희대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붙였어. 우수한 아이니까 붙였어요. 근데 얘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성균관 소위 말하는 거기를 썼을 것 같고 썼겠죠. 그렇죠. 내신 1점 빵빵인데 예를 들면 근데 썼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우리 학교 안 오라인데 그치. 안 뽑을 수 있겠느냐? 안 뽑아도 되겠느냐? 또는 생각이 어떤가? 근데 그건 너무 좀 크게 생각한 개념이겠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과거 그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가 이제 10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면 이 강산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입학사정관들 입장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속을 만큼 다 속았다는 거예요. 뭐 변형을 일으켰건 뭘 했건 뭐 학교에서 만들었던 뭐 했던 옛날에는 당한 경우가 많았죠. 대학에 당했다? 그렇죠. 대학이 당한 경우가 학원한테 당하고 학원에 당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보가 새 나가면 그 방향대로 방향성을 유지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다 똑같아지니까 그럼 거기에서 차별성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차별성을 먼저 찾아내는 학교는 이제 덕을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등학교도 다 똑같죠 이제 다 하니까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것은 이제 교과세부 능력 특기 사항하고 이 독서 활동 사항 이 부분이 이제 차별성적인 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질문한 것처럼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뭐 썼을 것이다. 뭐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뭐 이 대학을 갈 것이다, 저 대학을 갈 것이다라는 것은 그 대학 자존심적인 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한번 경쟁해보자. 네가 과연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렇다면 왜 만약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대학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냐? 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큰 생각인 것 같고요. 떨어졌다. 요번에 그 입학사정관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대학이 대학의 색깔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 대학은 이런 아이들을 원한다. 이런 아이들을 뽑겠다.
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에 맞춰서 준비되어진 아이들은 성공을 한 것이고, 간보다가 막판에 그냥 선택한 아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력 정도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노력 정도는 1단계는 학교에서의 노력이죠.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 노력 여하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성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1단계의 합격률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 학교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농어촌 학교 중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이 정도로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학교 프로파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학교 어떤 정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차별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 이 합격률이 그거보다 뭐 좋긴 좋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최저학력을 못 맞춰서 떨어진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어떤 그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화 단계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춘 건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심화 단계에서 떨어진 내용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학교가 노력하고 학생이 노력한 것이 서로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엇박자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실적과 어떤 자기 성장, 자기 어떤 그런 자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포인트가 학교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한 사항에 대해서 학생이 따라갔고 그 따라간 중에서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낸 아이, 창의적인 아이, 자주적인 아이, 뭐 민주적인 아이, 뭐 세계적인 아이, 이런 아이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노력적인, 적극적인 면에서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학교에서도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학생들의 관점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서울대생을 위한 목표다라고 해서 서울대생을 위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뭐 3가지, 4가지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방향을 선택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기에 맞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되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노력했느냐, 이게 정성이 부족한 기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번 전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류는 실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정관들이 진짜 학생생활 기록부, 자소서, 추천서를 봤을 때 이 아이 정말 멋지다, 정말 우리 학교에 걸맞는 아이다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1차를 뽑아놓은 거죠, 1단계를. 그러고 면접 가서 봤더니 질문 몇 개 던져봤더니 그 수준이 아니더라. 근데 좋은 결과 나죠. 네, 근데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준비가 결국은 개인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학생들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성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약을 주고 하나는 똥을 줬다. 중대죠, 중대.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경희대건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학에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애를 불러봤더니 애를 만나서 야, 너 이러이러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적성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 진짜 노력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요, 전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뭐 또는 뭐 그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가 그러다 그게 보면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에서 학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 페이퍼적인 거구나. 가시적인 것이구나. 페이퍼 스쿨.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구나. 갈아쳤구나. 그치, 서류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학교에 되면 이제 지금 내년에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대학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극한 사항으로 간다면 이 뻥이다. 뻥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프로파일을 쓸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 이런 학교에서 이런 아이니까 한번 진짜 이런 아이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건 뭐 뻔해.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교사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쓸 때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네. 얘 훌륭한 아이예요라고 신나게 써냈는데 뽑은 버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교사의 추천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대학에서 그런 것들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한다고 했는데 이제 학교 블랙리스트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학교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어떤 문서화된 건 아니더라도 어떤 사정관들끼리 또는 어떤 그 사정팀 내에 입학처의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이 학교는 좀 별로야라는 서류가 너무 서류가 더 잘 보여. 이럴 수도 있고. 여기는 애들 실제 아이들보다 서류가 더 잘 나오는 학교야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사항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한 근거 자료로 생활기록부의 기록사항인데 요번에 우리 학생들을 비교적으로 보면 그 대략 10개 항목, 학교 생활기록부의 10개 항목 중에 한두 항목에 조금 걸쳐 있는 걸 가지고 아주 확대 포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소서 쓸 때요? 네. 그럼 어쨌든 그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하는 것은 학교 프로파일보다는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학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 아 얘가 진짜 이런 활동을 하나 있냐 안 하는 아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한두 항목에 걸려 있는 걸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는 궁금하게 되는 얘가 진짜 이런 아이인가 아닌가 궁금하게 되는 거고 불러본 건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의 일치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그럼 결론적으로 학생이 학교 생활 내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활기록부의 여러 방면에 다양한 항목에서 공통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자기소개서에서의 또 하나의 주의점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우리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이 합격한 아이와 떨어진 아이들 걸 한번 쭉 다시 수합을 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편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내가 음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편식을 하는 아이냐 편식을 한 아이냐 아니면 편식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아이냐. 그러니까 둘 다 성실하는 거죠. 주면 잘 받아먹어요. 주면 잘 받아먹는데 뭐든지 주면 다 잘 받아먹는 애가 있고 어느 건 좋아하고 어느 건 싫어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명확한 정체성이라고는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냥 호불호 편향성 이런 걸 가지고 갈면 있다.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하겠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따가 중앙대를 할 텐데 경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대학이 이제는
자신들만의 인재상을 갖고 있고 그 인재상을 구현하려고 자꾸 시도하고 있다. 아까 이제 부장님이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경희대도 실은 드러나요. 경희대도 모집 요강에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레오느레상스 전형에서는 일부러 리더십, 봉사인재, 국제화인재, 과학인재, 문화인재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쓸 수 있다 라고 일부러 해놨고요. 고른교회 전형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자꾸 타이틀을 걸어놔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이제 올해는 뭐 심하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다빈치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라고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편식한 학생이 아마 중앙대의 탐구형 인재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잘 먹는 학생은 중앙대의 다빈치형 인재.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들도 그냥 자기소개서가 공통양식이긴 하나 똑같이 썼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합격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전형별로 대학별로 그렇죠. 원하는 인재상이 원하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걸 빨리 캐치해서 나랑 맞는 게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대학은 그 아주 대단한 그 욕심꾸러기인데 모든 아이들을 다 뽑고 싶어 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각 분야에 다 잘하는 아이들, 각 분야에 뭔가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노래는 잘하는 아이, 그럼 노래를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는 거죠.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는 전형에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그 응시를 했다. 그럼 그거는 뭐 완전히 방향성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비치 전형이냐 아니면 뭐 탐구종합형이냐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전형에 맞는 인재냐 그거를 얼마나 잘 부각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똑같은 그 교내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생기부나 자수해서 부각을 할 거냐도 이제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이게 대학별로 이제는 그냥 흔히 표현해서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그냥 무조건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걸 좀 빨리 깨닫고 빨리 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18년 그럼 왜 안 돼? 그 내신 잘하고 비교과 잘하고 수능 다 맞으면 되지 뭐. 2018년서부터는 수능이 그러기 힘드니까 무력화되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대세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몇 년도요? 2018? 2018년. 18년 지금 그럼 지금 고1 고1 들어오는 고1. 그럼 2018년에 교육부 장관? 아니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직접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이거든요. 그렇죠. 그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과학기술의 어떤 그 창의력을 조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라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그런 거 외우셨어요 여기서?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이 교육부 장관이 접합되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의융합형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향, 편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뭐 문과다 이과다라는 걸 나눈다는 것 자체 또는 이런 활동이 좋다 저런 활동이 싫다 뭐 이런 뭐 개념도 좀 애매한 것이고 어쨌든 융합형,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건 수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또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변별력은 이미 상실됐다는 거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이 나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대학에서 뽑아서 기르겠다, 만들겠다, 이런 인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성실한 아이, 성실성을 가진 아이, 주면 주는 대로 뭐 받아먹고 노력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실제 이제 지식,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아이는 대학에서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계속 경희대 얘기하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희대 거를 2016학년도 걸 짧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료 드린 것 중에 15페이지입니다. 경희대 거. 내년 그러니까 2016학년도 거예요. 그때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서류 100%가 1단계, 그 다음에 인성 면접 30%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 다 쓸 수 있는 건데 합격하는 거 없다는 거. 그 다음에 16페이지 고른기회 전형 1, 2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만 쓰는 건 또 아니긴 해요. 맞아요. 정서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같이 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몸뚱아리가 큰 건 이게 농어촌 학생들이 고른기회 1. 그리고 그 경희대가 그 전까지 농어촌이 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이 경희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쓸 수 있습니다. 재수생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것도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이것도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가서 인성 30%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역균형 전형, 아까 경희대 얘기했었죠. 그 고교별 2명 추천, 인문계 하나, 자연계 하나가 추천되고요. 여기는 특별히 지원 자격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런 내용을 어필해라 얘기죠. 그리고 얘네는요 특징이 면접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학생부 교과 70%,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그리고 서류 30%가 있어서 면접이 없습니다. 얘는 면접이 되게 힘든 아이들이 이런 거 쓰면 좋은데 한 명씩밖에 추천이 안 되니까. 내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어려운 아이들. 내신은 좋은데 면접이 어려운 아이들.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 내신이 좀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 학교 붙은 게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1점. 얘가 그 내신 하면 1.4. 1.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 19페이지인데요.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 근데 이것도 내신이 70%예요. 그리고 서류가 30%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면접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 중에 나는 내신이 매우 월등해. 지금 아마 우리 학교 문과 애들이 지금 1점대 초반에 막 몰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 경희대가 한 명이 추천이 되면 나머지 애들은 이 전형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학충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그쵸. 국영수 왜냐면 4만. 학충은 인원 제한도 없을 뿐더러 경쟁률도 더 높아질 거고. 그쵸. 그래서 아마 내신 컷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흔히편에서 학교에서 계열별 2등 애들이 쓰는. 그렇죠. 지금 1등 애들은 직윤을 쓸 거고. 1등이 오히려 학충을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어쨌든 1, 2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상위권.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전형들은 실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 노술 얘기 좀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도 다 마찬가지인데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학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그렇게 우대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뽑고 싶어 하는 거죠?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전형이지.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농어촌 전형으로 뽑힌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대학 가서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고, 그런 아이 빼놓고 다른 아이들, 일반 전형에서 이 도시권에 있는 이런 우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전형에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2등급 2개만 맞추면 된다, 뭐 하나만 맞추면 된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었는데 점점 기준이 강화가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과 농어촌이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근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더 우선으로 치는 것은 아까 그 경희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역경 극복이에요.
그렇죠. 어려. 단순히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역경 극복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농어촌에 잘 사는 집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전원 생활을 하는 그렇죠. 부자들도 있다는 거죠. 저 그것도 봤어요. 그 어떤 농사 지으신 분인데 논밭에서 갔다 오셨나 봐요. 신발이 다 이렇게 흙으로 묻었어. 근데 그랜저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농사 알바들 지으시는 거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취미로 농사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진짜 역경 극복이거든. 그쵸, 어려운 진짜 환경 속에서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학교에 있고 농어촌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는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과거적 생각이고 그 안에서도 뭔가 농어촌이지만 농어촌이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신이 아주 좋든지 진짜 내신이 좋든지 아니면 서류전형에서 진짜 이런 활동에서 자기가 목적성을 가지고 내신이 좀 깔끔하지. 이 환경에서 뭐 매개고등학교다. 그럼 매개고등학교라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뜻을 못 피고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만약에 진짜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간다면 대학에서 자기를 케어해 준다면 자기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부각시켜 준다는 그런 거죠. 잠재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대. 네. 아까 중앙대 합격한 애들 내신 좀 까주세요 이제. 네, 중앙대. 아까 14에서 네. 14 지원에 10명이 1차 합격, 5명이 최종 합격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내신 좀 까주세요. 뭐 최고 1.5부터 합격한 애 1차인가요? 저 최종인가요? 최종. 최종 때 5명 중에. 최종이나 1차나 뭐 마찬가지. 1차를 붙어야 최종까지 붙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 최하가 4.9. 응? 1차에서 이게 뭐예요? 4.9 친구가 받았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과도 나쁘지 않아요. 과도 나쁘지 않고. 이게 뭐지? 이 친구 같은 좀 특이한 스토리가 있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건 일반적이진 않은 네, 거구나. 일반적이지 않고 이 좀- 친구를 제외하면 이걸 일반적인 걸로. 3.4? 1단계가? 네, 1단계. 왜 이렇게 중대가 이렇게 어설퍼 보이지? 3.4는 떨어졌구나. 1차 떨어졌구나. 떨어지네고. 네, 다시. 3.4 1차 떨어졌고요. 1차 합격한 학생 중에 최하는 2.6이네. 2.7. 2.6, 2.7? 이게 무슨 거예요? 2.7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역시 자연계였습니다. 자연계 만세. 최종은요? 최종에서는 2.... 아니다. 2.8. 자연계 2.8. 2.8? 네. 1단계 합격이 네. 최종도 2.8. 2.8? 네. 오케이. 자연계 만세. 근데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중대는 자연계가 거의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캠퍼스가. 안성에서 그 안성 이제 최종 이제 예대 쪽만 거의 남기려는 게 중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어요. 몇 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 캠퍼스.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도 안성과 서울이 학교 자체로서는 같은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성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이과 쪽 학과와 그쪽이 좀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서울 거 알려주세요. 서울 거 그럼. 안성 거 빼고. 안성 거 빼면은 1차 합격한 친구가 아까 뭐 많이 차이는 않는데 2.7. 2.7? 서울이? 예, 서울 예, 얘기예요. 예, 2.7. 서울. 이것도 자연계죠? 자연계. 자연계 만세. 자연계. 문과는요? 문과는 2.6도 있어요. 2.6? 네. 오,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최종까지. 최종 내신까지 듣고. 최종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울권은 이제 1.6, 1.8, 9 응? 점수대가 이제 최종에서는 또 합격을 몇이 합니다. 1.6. 1.6, 1.8. 그러니까 문과가 1.6? 아니요. 문과는 없나요? 문과 1.8. 1.8? 문과 1.8 학생이 있어요. 1.8. 그리고 이과는? 이과는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안성에 있는 부분 2점 넘어가고 이쪽 서울 쪽에서는 1.5, 1점? 1.6. 결국 중앙대건, 경희대건 1점 네. 중후반이 아니면 네, 네. 최종권은 없다? 최종권에 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2점 내면서 그 최종권 안에 들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그 많은 서류나 면접에서 보여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성실성 이 반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친구들이 내신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지면서도 그거를 뒤집기는 사실 쉽지 않다. 내신이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성취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서울 가려면 최소한 이제 2점대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서울권에서 2점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늘 일단 1단계를 합격해 놓으면 3배수 안에 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냥 면접 가서 진짜 네, 면접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포텐 터지면 추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합이 있기 때문에 추합이 아픈 고통이. 농어촌 쪽에서도 많이 빠지면 한 3, 4번까지도 빠지거든요. 근데 농어촌이 많이 뽑아야 2, 3명 정도 뽑는데 3, 4번이 빠진다는 거는 거기까지 다 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2명 뽑는데 4번이 됐다면은 4번이 꼴찌지. 네, 4번이 1단계 끝이거든요. 네, 꼴찌지. 1단계를 6명 뽑았는데 네. 처음에 최초 합격자 2명을 내고 예비 4명은 예비 4번은 6등이지. 예, 6등이니까 3배수 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1단계 통과해보면 좀 모른다?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좀 희망 고문인가? 100명 모집하는 데서 내가 3배수 모집해가지고 300등이다. 아이 그거는 300등이 과연 1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좀 쉽지 않다. 그건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300등이 그 1배수 안에 합격권 안에 든다고 한다면 그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운이 좋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좀 하나 더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음성군청에서 제공하는 그 장학금 인센티브는 네, 그치. 중앙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캠퍼스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올려드렸죠. 네. 그 안성 지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 졸업생은 약간 그 공시 기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아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3학년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3학년 지금 현재 이 얘기하죠. 학생들은 이미 공지가 된 거기 때문에 중앙대는 안성 캠퍼스는 장학금 지원이 없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서는 두 대학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 입시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안성 쪽에 이제 어차피 그 안성 쪽에 남아 있는 이제 예체능 계열은 내신하고는 어차피 좀 이렇게 그렇죠. 관계가 없죠. 관계 없는 그러니까 데니까 거기는 실기지 좀 뭐. 실기니까 거기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이제 이과 계열 몇 개 안 돼, 3개인가 4개밖에 안 되는데 그쪽 점수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음성군청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중앙대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자기들은 서울권만 대학 중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중앙대는 그 학교 자체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과를 계속 서울로. 그래서 이제 그 예체능 계열 중에 방송, 그러니까 연영과죠. 중대 연영과 유명한. 그러니까 연영과는 서울에 있고 그 연영과를 제외한 나머지 예체능은 이제 다 안성에 남아 있는 걸로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는 게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내신 성적에서도 뭐 자연계 만세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모집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인문계열 50, 자연계열 50 이렇게 뽑는다고 했을 때 인문계열은 사회탐구를 응시하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응시하는데 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의 비율이 70%라는 거예요. 수험생 중에 네, 50명을 뽑는데 70명이 응시를 하는 거고 자연계열은 50명을 뽑는데 30명이 응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의 내신 성적이 더 여유가 있죠. 미달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미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인문계열은 학벌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충북대학교 경영학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판이죠. 그런데 자연계열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이죠.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나, 충북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나 똑같은 의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받아들여지는 또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당연히 인서울을 한다. 인서울을 하려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자연계열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뭐 이거 요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갈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갈래. 그러면 서울대 철학과. 당연히 서울대학교 철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전과제도와 잘 되기 때문에.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참 이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학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가 서울대 철학과 약하지 않아요. 아, 그치. 서울대 철학과는. 그 요번에 그 형석고등학교가 이 농화학인가 뭐 농대를 갔는데 그래서 뭐 개교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생이 배출됐다. 형석이 거기 네, 갔구나. 뭐 저기 충원고등학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를 합격했다는데 그 학생은 이제 음악 중점이니까 거기는 국악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석 아이는 아까 이 학교에서 아니 이 학교에서 이제 키운 아이냐 아니냐 근데 이 형석은 의도적으로 3년 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중평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온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아주 그 학년부장이 의도적으로 3년 동안 키워서 만들어서 온 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신 성적도 좋을 것이고 모든 필요가 모든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풀로 채운 것이고 또 그 학생 또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한 가지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의 1등은 무조건 인문계열 1등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쓴다는 거죠. 자연계열 1등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쓴다는 거죠. 의대는 꼭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고등학교가 70명을 가요. 서울대학교를. 근데 그 하나고등학교가 결론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를 가는 아이거든요. 70명이. 거기가 경제 특화된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그 70명이 다 경제학과나 뭐 이런 데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꼭 큰 이상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제 꼭 그 대학교 입학부터를 그렇게 시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경제 쪽 활동을 3년간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상경계열 이외의 학과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어머니들도 매우 강해요. 제가 뭐 그러니까 경영 빼놓고는 경제 빼놓고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상경계열 저보고 농대를 가라고 그러는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애가 저 정도 성적에 저 정도 스펙에 어떻게 농대를 저한테 추천하십니까? 저를 무시하십니까?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썼을 때 이게 과연 먹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인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 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과연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입시 전략적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입시는 실은 전략인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좀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꿈을 안 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꿈을 꿔도 괜찮아. 아까도 얘기했던 편향성 뭐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 쪽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경제 쪽만 한다. 그래서 경제 쪽만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를 간다.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편향성으로 몰릴 수 있다. 이게 조금 지난 한 3, 4년 전쯤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입사 전형 초창기 버전의 그 스펙이거든요. 그치, 한우물 파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가툭치라고 그러죠. 툭 튀어나온 게 이제 전공적합성이 중요하다. 뭐 그래서 한참 뭐 진로 희망 사항이 어때야 된다. 근데 이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정관 쪽,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해야 돼요. 종합전형 쪽 그 트렌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창과 방패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떤 또 창을 생각해내면 그거 뚫고 그 학교로 들어가면 대학에서는 또 다른 이제 방패를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보완되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변하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변하는데 특히 종합전형 쪽에서는 그런 변화의 속도가 매년 한두 해를
기준으로 되게 빨리 진행되는. 특히 그런 그런 느낌. 진행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대학 중에 하나가 아마도 중앙대가 아닐까. 중앙대 쪽이 좀 그렇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나는 한양대라고 봐요. 한양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네. 그렇죠. 한양중앙이 네, 오늘 이제 중앙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중앙대가 확실히 그런 면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인재와 뽑아야 될 애들을 확실하게 이제 어떤 기준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내신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대학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에 빠져. 좀 생각입니다. 중앙대 이제 2016학년 입학 전형을 한번 짧게라도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올려드린 자료에 24페이지입니다. 얘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신과 수능 최저. 출결. 출결은 출결 뭐, 들어 출결. 네, 우리 애들 다 네. 하니까. 근데 이게 빡센 게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자연계열 서울이 2개 영역 합이 4.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탐구가 한 과목 반영이래요. 이것도 실은 할볼만 한데 우리 애들이 지금 내신을 너무 찢어먹고 있어서. 이건 내신 몰빵 안 해주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편식하지 않는 아이, 고르게 먹는 아이, 다빈치 전형, 다빈치형 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수능 최저 없고 전형은 서류 100에 면접 30, 1, 2단계에 되어 있고요. 28페이지에 이제 탐구형 인재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아이인데 특히 얘네가 뭘 좋아하냐면 그 수상 실적하고요. 과제 연구나 그다음에 독서 활동처럼 지적 탐구 활동을 많이 한 학생 이런 애들 좋아한대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활동 많이 해야 돼요. 오타쿠 오타쿠 이거 한쪽만 파는 애들? 근데 그거 난 되게 좀 당연히 좋게 좋아요, 보고 나도. 있다고 네, 보여. 이거 근데 미쳐야 이거는 되는 거거든. 면접도 안 해요. 면접도 안 하고 그냥 서류 이거 100끝. 어차피 이거 면접하면은 걔네들 떨어지거든. 오늘 얼마나 미쳤는가. 오덕들의 네. 특징 밖에 나서 얘기 잘 못해. 30페이지 이제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이게 중대가 문제입니다. 실은 내년에 중대가 우리가 또 똥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원래는 농어촌 학생 전형이 따로 네, 있었는데요. 농어촌만 이게 사회적 배려로 묶어버렸네. 묶어버리면서 인원수도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중앙대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더 줄어든 상태여서 잠깐만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정시로 넘겼나? 네, 정시로 들어갔더라고요. 인원수가 찢었구나. 네, 찢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 다 왔어요. 애들 조용히 잘하고 쓰라 그래. 잠깐 이제 학생 앞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대 농어촌이 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고 1단계가 서류 100, 2단계에 면접 3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이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수능 최저가 없는 이 고른기의 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생 뭐 탐구형이라든지 또는 다빈치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차별성이 그렇게 없으니까 뭐 특별한 차별성을 띌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대를 노릴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그렇죠. 오히려 더 내신 성적은 6.0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수능 최저를 맞췄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과, 그 다음에 네. 작년 합격선이 낮은 과를 고른다면 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대학의 이름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그래서 지금 점점 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몰리는 경향성이 커요. 맞아요. 뭐 물수능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 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해지는데 오히려 교과 전형을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덤비는 전형이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물러서는. 근데 물러선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아이들. 그렇다면 지금 1년 동안 그렇죠. 진짜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뭐 해볼만 해요. 그렇죠. 또 이게- 그게 만약에 중대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면 다시 정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국대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건국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정시는 미달입니다. 근데
뭐 그런다고 정시로 넘어가지 이렇게 하기엔 조금 위험하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그냥 놀 필요가 절대 없는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시가 미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시를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죠. 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는 사람들은 걔들은 어차피 실패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최저를 정시가 맞췄는데 내신이나 다른 스펙 때문에 떨어진 아이라면 그러면 정시에 얘기가 가서는 달라지죠. 해볼 만하죠. 그렇죠. 정시가 달라지죠. 입사관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 네. 또. 아무튼 수능을 놓지 마라 제발. 지금 애들 축제한다고 막 춤추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 놀 때는 놀긴 해야 되지만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나쁜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이번 15, 16인가요? 제 축제가? 월화. 이 15, 16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3번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리입니다. 나눔 배려,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그러니까 근데 이런 활동 내가 무지하게 이 체육 뭐 어떤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기록상은 누가 기록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담임이 하는 겁니다. 나야 나. 그러면 담임의 눈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이들만 인정하고 담임이 인정하는, 물론 담임교사가 제대로 관찰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활동 여부를 인식할 수 있게끔 에듀팟을 써라. 고민하고 활동하셔야 돼요. 그냥 난 뭐 노래 맡았으니까 나는 그 노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의도성 있는 활동 네. 필요하다. 자, 어저께 학사 가서 얘기한 건데 내가 학사에서 학생 지금 이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방도 그 고3방으로 애들 옮겼거든. 옮겨놨군요 이제. 웰컴 투 헬 하면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께 한 얘기, 내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높은 수능 성적과 학교 축제를 바꿀 수 있다면 학교 축제를 참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좋은 수능 성적 받았으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당연하죠. 대학 축제 더 재밌어요. 좋은 대학 축제일수록 더 많이 재밌어요. 그럼요. 자, 시립대 얘기도 잠깐 할 건데요. 시립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너무 없어. 데이터도 문제지만 얘네는 수시 때 농어촌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대도 분명히 고른 기회 입학 전형으로 써놨는데 그 안에 농어촌 전형이 있는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시립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가시려면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이 있으니까 농어촌 전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농어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얘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여기는 농어촌 학교라는 것이 농어촌 전형이 있으면 안 되는 안 학교죠. 되는 학교지. 그 정시로 다 돌려있긴 한데요. 서울시 시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게 농어촌 전형인데. 잠깐만. 서울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나요? 있긴 있지만 있긴 있어. 저기 강서구 마곡동에 농사짓대가 있어. 진짜 갑부예요. 서울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있긴 있어. 근데 서울시립대 우리 학교랑은 관계가 없다. 뭐 등록금이 반값이고 이래서 뭐 매력적이라고 서울 하긴 하는데 과학기술대를 가는 게 낫지. 네, 우리랑 관계없다. 서울에서 유일한 공립대.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소위 말하는 기회균형 대상자라면 한번 해볼 만해요. 아, 그쵸. 네, 한부모 네, 가정, 네. 또 조성가정, 네. 뭐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뭐 그 정도 되면은 해볼 만하고, 왜냐면은 1차에서 2.3 정도가 1차까지는 통과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인서울 중에서도 한 중심에 있는 서울시립대 2.3에 1차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해볼 만한 거. 대학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등록금 때문에. 농어촌 아이들은 등록금을 못 낼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빵꾸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사회적 배려 먹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자는 국가에서 대출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경 극복도 잘하고 훌륭한 아이들이니까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대학은 영리 집단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1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나이꺼님 한마디 해주시죠. 뭐니 해도 수능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난 뭐니 남들이 물수능 하는데 물수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물수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이 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공부 안 한 아이에게 수능 시험 문제를 갖다 주면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뭐 영어를 100점 맞은 아이들이 뭐 4.3%다? 왜 4.3%에 여러분들이 못 깁니까?
그렇게 쉬운 수능인데 여러분들이 낄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금 이번 겨울방학 진짜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00% 동감하고요. 수능이 쉬워지면은 공부 안 하면은 등급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표준 점수 더 떨어질 거고요.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그러니까 남들 다 맞을 때 나 하나 틀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하게 네, 못 하는 겁니다. 99명의 학생들 다 맞는데 나 하나 틀리면은 꼴등한 거예요. 하나 틀렸어도. 그래서 쉬운 수능이라고 해서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실수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반복의 양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 어떤 좀 참신한 생각,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찬찬하고 어떤 실수가 적으려면은 역시 반복이겠죠. 그리고 반복 학습,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처럼 고액과외다 뭐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내가 얼마나 내 실수를 줄이느냐, 연습량을 얼마나 늘리느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다. 끝. 오랜만이야. 네, 자 이걸로 진동 6회 육회 먹으러 가자. 중경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눌러야 되죠, 여기서?